당장 나가! 택시나 몰던 집안 딸이 감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해? 분수를 알아야지! 최은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신부 지혜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흰 드레스 위로 붉은 와인이 쏟아졌습니다. 신랑 태주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가웠죠. 이제 시작이네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이 모욕적인 결혼식 파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장 나가라니까. 이 거짓말쟁이야. 최은숙의 목소리가 웨딩홀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식을 10분 앞둔 시각이었죠. 하객 300명이 자리를 채운 화려한 식장이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흰 장미 수천 송이가 통로를 장식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단상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은숙이 신부 지혜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정성스레 올린 머리가 흐트러졌죠.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통증 때문이었어요. 택시나 몰던 집안 것이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 넌 자격이 없어. 은숙이 지혜를 바닥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대리석 바닥에 펼쳐졌죠.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흐를 법도 했지만 지혜의 눈은 말랐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차분했죠. 신랑 태준이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 차림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죠.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였습니다. 시누이 유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레드 와인이 든 잔이 들려 있었죠. 언니, 아니 지혜 씨. 가난한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말로 우리 오빠한테 접근한 건 용서 못해요. 유나가 말을 마치자마자 와인을 지혜의 드레스 위에 부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흰 천을 적셨죠. 마치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신랑 측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여자 뭐래? 택시기사 딸이라며? 그러게. 재벌 아들한테 무슨 수로 접근했을까? 돈 때문이겠지 뭐.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지혜는 모든 말을 들었죠.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택시기사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지혜의 아버지 박기철이었습니다. 그는 손님을 태우던 중 딸에게 긴급 연락을 받고 달려왔던 거죠. 지혜야. 기철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딸을 부축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드레스는 와인 얼룩으로 망가졌지만 지혜의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은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요, 여러분. 저게 신부 아버지예요. 택시기사,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죠?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상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마이크를 집어들었죠. 최은숙 여사님. 지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울먹임도 떨림도 없었어요. 오늘을 기억하세요. 평생? 그게 무슨 협박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은숙이 비웃었습니다. 유나도 옆에서 킥킥거렸죠. 태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지혜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단상을 내려갔죠. 하객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렸어요. 저렇게 당하고도 당당하네. 뻔뻔한 거 아니야? 지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장 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밖에는 아버지의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망가진 드레스가 시트를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다 계획대로예요. 기철이 룸미러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었죠.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편 웨딩홀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지혜는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식장 안에서 은숙이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들 봤죠? 저런 애가 우리 며느리 될 뻔했어요. 아찔하네요. 하객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죠. 은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내일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택시 안에서 지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죠. 시작하세요. 단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5글자가 최 씨 가문의 운명을 바꿀 예정이었어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미슐랭 3스타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최은숙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샴페인을 홀짝이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화장은 옅게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숙은 대답도 없이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앉아요. 차갑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혼수 목록 받았어요. 은숙이 핸드백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혜가 며칠 전 보낸 혼수 리스트였죠. 이게 뭐예요? 명품이 하나도 없네요. 침대, 냉장고, 세탁기 같은 실용적인 가전제품 목록이었습니다. 은숙의 눈에는 초라해 보였어요. 실용적인 걸로 준비했어요. 신혼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런 걸 들고 온다고? 은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은숙은 신경 쓰지 않았죠. 택시비로 모은 돈이 이것밖에 안 돼요? 창피해서 어떡해요. 어머님,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성실?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죠. 은숙이 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튀었어요. 지혜의 옷에도 몇 방울 튀었죠. 솔직히 말할게요. 난 이 결혼 반대예요. 우리 태준이한테 당신은 부족하죠.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숙의 말을 조용히 들었죠.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까 허락은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은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옆 테이블에서 들릴 만한 크기였습니다. 결혼식 때 하객들이 당신 아버지 직업 물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택시 기사라고 하려고요. 안 돼요. 은숙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완전히 이쪽을 쳐다봤죠. 사업한다고 해요. 절대 택시 기사라고 하지 마요. 알겠어요? 지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아버지는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정직? 그래요, 정직하죠. 그래서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은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슬쩍 이쪽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손님, 다른 손님들께서.
은숙이 매니저를 쏘아봤습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요.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지혜는 냅킨으로 옷에 튑물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요.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뭐라고요? 사업한다고 하겠어요. 그게 어머님을 편하게 하신다면요. 은숙의 표정이 살짝 풀렸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굴복해서 의외였죠.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그랬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니 말은 들어야죠. 은숙이 샴페인을 다시 마셨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물잔을 천천히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제가 어머님께 무슨 잘못을 했나요? 태준 씨를 만나기 전부터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요. 은숙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죠. 잘못? 당신이 태어난 게 잘못이에요. 우리 같은 집안은 우리 수준의 사람들끼리 만나야 해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지혜가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죠. 세상 이치요. 알겠어요. 식사 주문 안 할 거예요.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가봐요. 당신도 알아서 하고요. 은숙이 일어섰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지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도 나갈게요. 지혜가 일어나 계산을 했습니다. 은숙이 마신 샴페인 갖가지요. 웨이터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혜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 저예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거예요. 네, 계획대로 진행할게요. 통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좋은 일 있을 예정이에요. 지혜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죠. 결혼식 3일 전이었습니다. 최 씨 가문의 대저택이었죠.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3층 양옥이었습니다. 지혜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어요. 가정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거실에 최 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파에 은숙과 유나가 앉아 있었죠. 안락의자에는 최 회장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최 회장이 신문 너머로 지혜를 흘끗 봤어요. 인사를 받지도 않았죠. 거기 나요. 은숙이 선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테이블에 선물을 내려놓았어요. 유나가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언니, 오늘 화장 안 하셨어요? 화장했어요. 평소에 진하게 안 해서요. 아, 그래요? 전 매일 풀 메이크업 하는데.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서요. 유나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은숙도 따라 웃었죠. 우리 유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0만이에요. 인플루언서죠. 대단하세요. 지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숙이 일어나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앞치마 있을 거예요. 며느리 솜씨 좀 봐야죠. 저녁 준비해봐요. 지금이요? 왜요? 못해요? 아니에요. 할게요. 지혜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넓은 아일랜드 식탁과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들을 준비했죠. 부엌에서 거실의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은숙과 유나, 최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오빠는 왜 하필 저런 애를 데려왔대요?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얼굴도 그냥 그렇고 집안도 형편없고 도대체 뭘 보고 사귄 건지. 은숙이 대답했습니다. 돈도 없는 게 뻔뻔하기는 하더군. 최 회장의 목소리였죠.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질하다 손가락을 베일 뻔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혼식만 치러주고 적당히 헤어지게 하지 뭐.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한테 상처 안 가게요. 은숙이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빠 행복이 제일 중요하죠. 유나도 거들었습니다. 지혜는 싱크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드러났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 뒤 저녁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혜가 음식을 식탁에 차렸어요. 다 됐어요. 드세요. 최 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혜도 한쪽 끝에 자리를 잡았죠. 은숙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음식이에요? 맛이 없네요. 은숙이 국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식탁보에 튀었죠. 유나도 불고기를 집어 입에 넣더니 휴지에 뱉었습니다. 전 패스할게요. 입맛이 없어서요.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누웠어요. 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맛있는지 없는지 표정으로는 알 수 없었죠.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 맛있는데요. 은숙이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태준은 입을 다물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지혜는 자신의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음식을 한 점도 먹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는 할 줄 알죠? 은숙이 물었습니다. 네. 그럼 다 치워요. 우린 TV 볼 거니까. 최 씨 가족이 거실로 갔습니다. 대형 TV에서 드라마가 나왔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지혜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십 개의 그릇과 냄비를 씻었어요.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1시간 뒤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지혜가 거실로 나갔죠. 다 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잠깐. 최 회장이 처음으로 지혜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앉아봐요. 지혜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결혼 후 계획이 뭐요? 열심히 살려고요. 태준 씨 잘 내조하고요. 직장은? 그만둘 생각이에요. 태준 씨가 원한다면요. 그래요. 그게 낫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건 체면상 안 좋으니까.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요? 그건 태준 씨랑 상의해서요. 빨리 낳는 게 좋아요. 늦으면 애 키우기 힘들어요. 알겠어요. 최 회장이 다시 TV를 봤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혼자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혜는 대문을 나서서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한적한 곳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있을 거예요. 지혜는 전화를 끊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서 택시를 잡았죠. 택시 안에서 지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기사님이 룸미러로 지혜를 봤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괜찮아요. 곧 끝날 거예요. 지혜가 작게 웃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웨딩홀 신부 대기실이었죠. 화장대 거울 앞에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예쁘세요. 신랑분이 감격하시겠어요. 감사해요. 지혜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흰 드레스가 빛났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은숙이 들어왔습니다. 유나와 하객 서너 명을 데리고요. 모두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잠깐 자리 좀 비워줄래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아티스트가 난처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죠. 문이 닫히자 은숙이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어때요? 하객들이 지혜를 훑어봤습니다. 날선 시선이었죠. 어머, 생각보다 평범한데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신랑이 워낙 잘생겨서 기대했는데요. 다른 여자가 거들었습니다. 집안도 좀 그렇다면서요?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신부 아버지가 택시 기사세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어머나. 그럼 정말 신데렐라 스토리네요. 한 여자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지혜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은숙이 지혜 귀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식 끝나면 계약서 쓸 거예요. 태준이 재산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계약서요. 서명 안 하면 오늘 식 바로 취소할 거예요. 지혜가 천천히 은숙을 돌아봤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긴 왜예요? 내가 뭔데 우리 재산 노려요? 은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재산에 관심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택시비나 받아먹던 집안 것이. 은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객들도 웃었어요. 지혜는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입술을 다시 칠했죠.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할 거예요? 은숙이 다그쳤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대로 할게요. 지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은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린 나갈게요. 식 시작 전에 다시 올 거예요. 계약서 갖고요. 은숙과 하객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지혜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완벽한 메이크업, 완벽한 드레스, 완벽한 헤어스타일. 하지만 지혜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비 완료. 신호만 기다리세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혜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죠. 이제 끝이야. 곧 끝나. 30분 후 은숙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서명해요. 여기랑 여기요. 은숙이 계약서를 지혜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봤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였죠. 이혼 시 위자료도 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박지혜. 은숙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이제 식 시작할게요. 준비됐죠? 네.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드레스가 바닥에 드리웠어요. 아, 그리고요. 식 끝나고 바로 신혼여행 가요. 일주일 동안 연락 안 될 거예요. 알겠어요.
은숙이 문을 나갔습니다. 지혜는 다시 거울을 봤죠. 부케를 들었습니다. 하얀 장미로 만든 부케였어요. 향기가 진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기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턱시도를 빌려 입은 아버지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빠, 지혜야, 정말 예쁘다. 기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다 잘 될 거예요. 지혜가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지혜가 입장하기도 전에 식장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이 단상으로 뛰어오르고 있었던 거죠. 이 결혼 못합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일제히 단상을 봤어요. 지혜가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기철이 긴장한 얼굴로 딸을 봤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태준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닥쳐. 내가 속은 거야. 은숙이 아들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입장하려던 지혜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저 여자, 우리 집안 재산 노리고 거짓말로 접근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개의치 않았죠. 지혜가 부케를 든 채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침착한 걸음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무슨 말이냐고? 내가 뭔지 다 알아냈어. 은숙이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아!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케가 바닥에 떨어졌죠. 하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나 몰던 집안 것이 감히. 은숙이 지혜를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지혜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드레스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태준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옆에 서서 손을 휘젓기만 했죠. 당장 나가. 우리 아들한테 넌 쓸모없어. 은숙이 지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혜의 머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유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레드와인 잔을 들고 있었죠. 가난한 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용서 못해요. 유나가 말을 마치자마자 와인을 지혜에게 부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흰 드레스를 적셨어요. 피처럼 번졌죠. 하객석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신부가 뭘 잘못했길래. 신부 측 하객들이 일어섰습니다. 어머, 택시 기사 딸이래요. 재벌 아들 잡으려고 거짓말했대요. 신랑 측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요즘 그런 여자들 많잖아요. 지혜는 바닥에 앉은 채 은숙을 올려다봤습니다. 와인으로 얼룩진 드레스, 흐트러진 머리, 찢어진 베일. 하지만 지혜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었죠. 지혜야.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기철이 뛰어들어왔어요. 택시기사 유니폼을 입은 채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신부 아버지야? 택시기사 유니폼을 입고 왔네. 정말 택시기사였구나. 기철이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딸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괜찮니? 다친 데 없니? 괜찮아요, 아빠. 지혜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드레스는 와인으로 망가졌지만 지혜의 자세는 꼿꼿했어요. 은숙이 비웃었습니다. 봐요, 여러분. 저게 우리 며느리 될 뻔한 사람이에요. 택시기사 딸.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죠. 지혜는 마이크 스탠드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지혜를 봤죠.
최은숙 여사님. 지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떨림도 울먹임도 없었어요. 오늘을 기억하세요. 평생? 그게 무슨 협박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은숙이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유나도 킥킥거렸습니다. 언니, 너무 드라마틱한데요? 복수라도 할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주머니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지혜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단상을 내려갔죠. 하객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당하고도 당당하네. 뻔뻔한 거 아니야? 가난하면 참아야지. 지혜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식장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아버지의 택시가 서 있었어요. 지혜가 뒷좌석에 탔습니다. 망가진 드레스가 시트를 적셨죠. 아빠, 괜찮아요. 다 계획대로예요. 기철이 룸미러로 딸을 봤습니다. 정말 괜찮니? 네. 이제 시작이에요. 지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웨딩홀이 멀어졌죠. 뒤편 식장 안에서 은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다들 봤죠? 저런 애가 우리 며느리 될 뻔했어요. 아찔하네요. 하객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잘하셨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은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승리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요. 택시 안에서 지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시작하세요. 단 4글자였습니다.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지혜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 네, 아빠. 이제 그들이 제대로 배울 시간이에요.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지혜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가웠죠.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최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최 회장님, 김 부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은행 부장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희 은행이 회장님께 대출해드린 50억 원을 즉시 상환하라는 본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만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처였죠. 최 회장님, 저희 계약 전면 해지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10년 넘게 거래했잖아. 죄송합니다. 본사 결정입니다.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은숙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전화기가 난리예요. 그러게. 이상해. 은행이랑 거래처에서 최 회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건물주였어요. 최 회장님, 건물 임대차 계약 파기합니다. 일주일 내로 비워주세요. 뭐? 계약서에 그런 조항 없어. 건물이 팔렸습니다. 새 주인이 즉시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누가 샀는데? 모르겠습니다. 익명 투자자라고만.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은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었어요.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특별 세무조사 실시하겠습니다. 세무 공무원 5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예요?
왜 우리 집에? 법적 절차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공무원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나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 갑자기 다 이상해졌어. 유나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건물이 팔렸다고요? 제 부티크가 있는 건물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10배로 올렸대요. 못 내면 당장 나가래요. 그럴 리가. 계약서 확인해봐. 이미 확인했어요. 건물주 변경 시 임대료 재협상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요. 유나가 주저앉았습니다. 태준도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차가 없어졌어요. 뭐? 리스 회사에서 회수해 갔어요. 리스료 미납이래요. 무슨 소리야? 자동이체로 나가는데. 계좌가 동결됐대요. 은행에서. 최 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패닉 상태였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최 회장이 외쳤습니다.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무이사가 받았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알아. 다들 나한테 전화했어. 직원들이 다 짐 싸고 있어요. 건물 새 주인이 즉시 퇴거 요청했대요. 새 주인이 누구야? 모르겠습니다. 익명 투자자래요. 법무법인 통해서만 연락이 와요. 최 회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숙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꿈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제 뭐 했어? 유나가 물었습니다. 결혼식? 지혜. 은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설마 지혜가? 택시기사 딸이 이런 걸 할 수 있을 리 없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지혜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을 기억하세요. 평생. 그때는 허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장님. 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주거래 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도 전부 대출 회수 통보했습니다. 전부? 네. 총 200억 원입니다. 일주일 안에 상환하래요. 200억? 그게 어디 있어?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 대량 매도하고 있어요. 주가가 30% 떨어졌어요. 최 회장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은숙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유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거 다 지혜 때문 아니야?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죠. 그럴 리 없어. 지혜는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태준도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서재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최 씨 가족이 넋을 잃고 앉아 있었어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꺼져 있었죠. 지혜야, 제발.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떠올랐습니다. 머리채를 잡았던 것, 와인을 부었던 것, 300명 앞에서 망신을 줬던 것, 그리고 지혜의 마지막 눈빛, 그 차갑고 단호한 눈빛. 은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 씨 가족은 대저택에서 쫓겨났어요. 회사도 문을 닫았죠. 은행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임시로 빌린 작은 아파트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은숙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울먹이며 방안을 서성였죠. 태주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최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파산 신청서였어요. 이럴 수가. 평생 쌓아온 게 일주일 만에.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빚쟁이들은 내일 온다고 했는데. 유나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정장을 입은 남자 둘과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차림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선호그룹 법무팀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선호그룹? 최 회장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어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은숙과 유나, 태준이 긴장한 얼굴로 그들을 봤어요. 앉으세요. 최 회장이 권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소파에 앉았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저희 회장님께서 최 회장님 회사의 모든 채권을 인수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건물도, 유나 씨 부티크가 있던 건물도, 최 회장님 회사 건물도 모두 매입하셨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 비서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최 씨 가족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 지혜의 사진이 떴습니다. 프로필과 함께요. 선호그룹 회장 박지혜. 국내 10대 기업 실소유주.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2조 원대. 현재 37개 계열사 운영 중. 은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유나가 태블릿을 빼앗듯 잡았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분명 지혜였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박지혜 회장님은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20대 초반에 회사를 물려받으셨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재산만 보고 접근하는 게 싫어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사셨죠. 진짜 사랑을 찾고 싶으셨대요. 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딸인 척. 아니요. 박 회장님 아버지는 실제로 택시기사이십니다. 네. 박 회장님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재산은 전부 딸인 박 회장님께 상속됐고요. 아버님은 본인이 원해서 택시기사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직업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죠. 최 회장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네. 여러분이 모욕한 그분이 바로 박지혜 회장님이십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일어난 모든 일들의 배후도 박 회장님이십니다. 은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회장님 머리채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와인을 쏟고 유나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봤죠. 박 회장님은 태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여자인 척하며 만나셨죠. 비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의 아버지를, 그분의 진심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채권 총액이 300억 원입니다. 2주 내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못하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00억? 그게 어디 있어요?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비서도 따라 일어났어요. 아, 그리고 박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업으로 무시하지 말라고. 그게 제일 기본적인 예의라고. 세 사람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은숙이 뛰어가서 변호사 앞을 막았습니다. 지혜. 아니, 박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불가능합니다. 박 회장님은 여러분을 다시 만날 의사가 없으십니다. 제발요. 사과할게요. 무릎 꿇을게요. 은숙이 울먹였습니다. 비서가 은숙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결혼식 때 박 회장님께 무릎 꿇으라고 하셨죠?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세 사람이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은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죠. 내가 미쳤었어. 유나도 어머니 옆에 앉아 울었습니다. 최 회장은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일주일 만에 무너진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태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죠. 연결됐습니다. 처음으로요. 여보세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했어요. 지혜야. 나야. 네,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전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만나줘.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 태준 씨, 우리는 시작도 못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결혼식 때 시어머님이 제 머리채 잡을 때 말리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태준 씨의 진짜 모습이에요.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앞으로는요. 지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들렸어요. 태준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서 쨍그랑 소리가 났죠. 최 씨 가족은 좁은 거실에 모여 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남을 무시하고 살았던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선호그룹 본사 앞이었어요. 서울 여의도의 50층 빌딩이었죠. 최 씨 가족이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어요. 은숙은 명품 핸드백 대신 낡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유나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회전문이 돌아갔습니다. 지혜가 나왔어요.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죠. 뒤에는 비서와 경호원이 따라왔어요. 지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 씨 가족을 봤죠. 은숙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지혜야, 우리가 미쳤었어. 용서해줘.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유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발, 우리 잘못했어. 최 회장도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박 회장님, 제발 한 번만. 태준이 지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나 너 정말 사랑했어. 진심이야. 다시 시작하자. 지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태준을 봤어요. 사랑했다고요? 네, 진심으로. 그럼 왜 결혼식 때 어머님이 제 머리채 잡을 때 말리지 않았어요? 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와인을 부을 때도요. 300명 앞에서 저를 망신 줄 때도요. 태준 씨는 고개만 숙이고 계셨잖아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나도 당황해서. 당황? 사랑하는 사람이 폭력을 당하는데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다고요?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은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전 용서 못해요. 절대로요. 지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혜야, 여러분이 저를 판단한 기준이 뭐였죠? 제 아버지 직업이었어요. 택시기사라서 무시했죠. 지혜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직업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거요. 그건 절대 안 변해요. 최 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 회장님, 그럼 건물이라도 돌려주시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안 됩니다.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가게 하나 차릴 자금은 보내드릴게요.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네. 그걸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제 아버지처럼 정직하게요. 지혜가 돌아섰습니다. 비서와 경호원이 따라왔어요. 지혜야, 제발.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길 건너편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철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지혜가 뒷좌석에 탔습니다. 다 끝났니? 기철이 룸미러로 딸을 봤습니다. 네, 아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최 씨 가족이 멀어졌죠. 은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유나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최 회장은 멍하니 서 있었죠. 태주는 떠나는 택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홍대 근처 조용한 골목이었어요. 작은 카페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의 작은 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지혜가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은 옅게 했어요. 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렸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어서 오세요. 지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남자가 메뉴판을 봤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혜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부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죠. 남자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아담하지만 아늑했어요. 창가에 화분이 놓여 있었죠. 여기 분위기 좋네요.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한 달 됐어요. 그래요? 새로 시작하신 거네요. 네. 새로운 시작이요. 지혜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라떼, 아트로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남자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감사해요.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어요. 저 근처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 환영이에요. 자주 오세요. 지혜도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남자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죠. 지혜는 카운터로 돌아와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빠, 지혜야, 손님은 많니? 네, 생각보다 많아요. 다행이다. 아빠가 저녁 해놓을게. 고마워요, 아빠. 통화를 끊고 지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과거의 화려함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했어요.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미술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왔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지혜요. 박지혜요. 지혜 씨, 좋은 이름이에요. 전준호예요. 김준호요.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준호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지혜는 그의 뒷모습을 봤죠.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돈도 지위도 아닌 진심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시작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가게 문을 닫았어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왔죠. 아버지의 택시가 와 있었습니다. 지혜가 뒷좌석에 탔어요. 오늘 어땠니?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다행이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저야말로요, 아빠. 아빠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기철이 룸미러로 딸을 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딸 정말 강하게 컸구나. 네, 아빠. 아빠 딸이니까요. 택시가 움직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바쁘게 걷는 사람들, 높이 솟은 빌딩들. 지혜는 더 이상 그 세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향하면서요. 크지 않지만 따뜻한 집으로요. 그리고 지혜는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진심에서 온다는 것을요. 최 씨 가족은 5천만 원으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죠.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그들도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너무 늦게,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요. 은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유나는 주문을 받았죠. 최 회장은 설거지를 했어요. 태주는 배달을 다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야 알았어요.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느 날 저녁 은숙이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선호그룹 박지혜 회장, 저소득층 아동 장학금 100억 원 기부. 화면에 지혜가 나왔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어요. 은숙이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놓친 게 무엇인지를.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어요. 지혜는 작은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행복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